세린이 만호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아버님,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체면이 있잖아요. 정말 냄새가. 이런 데서 자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을까? 만호의 얼굴이 굳어지며 처음으로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러느냐? 도윤이 분노하며 세린의 손목을 붙잡는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린에게 집중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인천 구도심의 낡은 어시장 골목길에는 새벽부터 활기찬 목소리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생선 비린내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어우러져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만들어냈죠. 그 한복판에서 70세의 최만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고등어를 팔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싸게 가져가세요. 오늘 잡은 싱싱한 고등어입니다. 만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찼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기만 했죠. 예전처럼 북적거리던 시장의 활기는 어디로 갔는지 요즘 들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게 만호로서는 걱정이었습니다. 만호의 좌판은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한 고등어들이 얼음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꽤나 싱싱해 보였어요. 만호는 그 고등어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좋은 장사가 되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만호 형,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 장수인 영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는 만호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시장에서 함께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영수 씨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만호는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수도 다른 상인들도 그를 그저 평범한 고등어 장수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찾는 단골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 아저씨, 고등어 상태가 어때요? 오늘 새벽에 갓 들어온 거라 싱싱합니다. 한번 보세요. 만호는 정성스럽게 고등어를 들어 올려 보여드렸죠. 아주머니는 고등어의 눈과 아가미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만호 아저씨 고등어는 믿을만해요. 3마리 주세요. 첫 손님과의 거래가 성사되자 만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흘러도 다음 손님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시장 자체가 한산했습니다. 만호는 고등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기다렸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재료를 사러 오고 주부들이 저녁 반찬거리를 고르러 나왔죠. 만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고등어를 권했습니다. 고등어 구이해 드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간도 잘 맞춰서 졸여드리면 밥도둑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포장된 생선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전통시장의 정치와 상인들의 정성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었습니다. 만호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시계 바늘이 오후를 가리킬 무렵 만호는 손때 묻은 저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고등어 3상자는 팔아야 하는데 아침에 준비한 고등어 중에서 겨우 한 상자 정도만 팔린 상황이었죠.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기료도 올랐고 좌팔료도 인상되었는데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만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생선을 만져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 손으로 고등어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손님들에게 가장 싱싱한 것을 골라주려고 애썼습니다.
내장도 깨끗하게 제거해드리고 소금까지 발라드리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저씨, 고등어 2마리만 주세요. 중년 여성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만호는 반가운 마음에 가장 실한 고등어를 골라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해 포장해드렸죠. 소금도 조금 뿌려드렸어요. 구우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건네받은 작은 돈뭉치를 보며 만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시장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남은 고등어들을 바라보며 만호는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팔리지 않은 고등어는 냉동실에 보관해뒀다가 내일 다시 내놓아야 했습니다. 물론 신선도는 떨어지겠지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시장 사람들에게 최만호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고등어를 팔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상인이죠. 가끔 술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 청소를 함께하는 그저 그런 이웃 아저씨였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정 많은 시장 상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속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이 시장을 어떻게 일궈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죠. 만호 자신도 그런 비밀을 굳이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에서 만호는 남은 고등어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갔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만호는 나름의 만족을 찾고 있었어요. 비록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정직한 장사로 하루를 마감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만호는 팔리지 않은 고등어들을 냉동실로 옮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처럼 성실하게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닫던 만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고등어를 정리하고 있던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돌린 만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바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외아들 최도윤이 시장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갑자기 웬일이냐? 만호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4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의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맨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도윤의 약혼녀 유세린이었죠. 아버지, 인사해요. 이분이 세린 씨예요. 도윤은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서로 소개했습니다. 세린은 단정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세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중한 인사와는 달리 세린의 표정에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린은 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곧 코를 살짝 찡그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어쩌죠. 전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 말은 작게 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귀에는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만호는 세린의 반응을 지켜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처음 접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건 좀 다른 의미였죠. 세린 씨, 시장이 좀 낯설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만호는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핸드백을 꽉 끌어안고는 시장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 순간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만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 형, 저 아가씨 좀 까다로워 보이네요. 다른 상인들도 수군거리며 세린을 바라봤죠. 시장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은 첫인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눈치채고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요. 아버지,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다. 요즘엔 예전만 못하지. 만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고 계신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세리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만호가 고등어를 만지는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정말 매일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린의 질문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응, 벌써 15년째 하고 있지. 만호는 평상시와 같은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세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약혼자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죠. 도윤은 그런 세린의 반응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세린 씨,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 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해요. 하지만 세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세린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제 갈까요? 약속 시간도 있고. 세린의 재촉에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도윤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린은 시장을 빠져나가면서도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말 냄새가 심하네요. 옷에 밴 것 같아요. 그런 세린의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죠. 특히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만호는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역시 겉모습만 보는구나. 만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고등어 정리를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만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호 형, 며느리 될 사람이 좀 까칠해 보이던데요? 아이고,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만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세린이 이 평범한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만호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드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만이 소원이었지만 세린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도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고 아버지로서는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린은 도윤과 함께 시장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린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윤 씨, 정말 매일 저런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세린 씨,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도윤은 아버지를 옹호했지만 세린의 표정은 여전했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만호가 손수레를 끌며 고등어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세린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요. 도윤이 말리기도 전에 세린은 카페를 나서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만호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보다 힘이 달렸지만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만호는 고개를 돌려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아, 세린 씨. 무슨 일이십니까? 만호는 손수레를 잠시 멈추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세린은 만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린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체면이 있잖아요. 세린의 말에 만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체면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호가 되물었지만 세린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도윤 씨와 결혼하게 되면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세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영수도 자신의 가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만호는 세린의 말을 들으며 서서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일이 세린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보인다는 것을 말이죠. 세린 씨,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에요. 그 순간 만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정직한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만호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세린은 만호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른 일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도윤 씨도 힘들어해요. 만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힘들어 한다고요? 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 얘기할 때마다 어색해해요. 저희 결혼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세린의 말은 날카로웠고 주변 상인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어요. 영수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아가씨,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만호 형은 이 시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요. 하지만 세린은 영수의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만호는 영수에게 손짓으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린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린 씨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하시겠군요. 네, 솔직히 그래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들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세린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세린 씨, 이 일은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정직한 일이에요. 세린은 만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좀 더 나은 일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나은 일이라. 만호는 그 말을 되뇌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미 세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만호를 15년 넘게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세린의 말이 모독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만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세린 씨,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정직하게 돈을 벌고 손님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제공하는 이 일이 말이에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께 부담이 된다면 만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수레를 다시 끌며 자리를 떠났어요. 세린은 그런 만호의 모습을 보며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만호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졌어요. 시장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집에 돌아가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하기 시작했죠. 세린과의 만남 이후 만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린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걸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만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왔어요. 변함없이 고등어를 팔고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 구도심에는 연례시장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았고 상인들도 모두 들뜬 마음으로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었어요. 색색의 깃발과 현수막이 걸린 시장 골목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만호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 고등어 좌판을 정리했어요. 축제 때만큼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오늘은 좀 바쁠 것 같네. 만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등어들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은빛 비늘이 축제용 조명을 받아 더욱 싱싱해 보였어요. 만호 형, 오늘 장사 대박 날 것 같아요. 영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활기찬 모습이었죠. 하지만 만호의 표정에는 며칠 전 세린과의 대화 이후 생긴 무거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 무렵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만호의 좌판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얼마예요? 신선한 거 맞죠?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오늘 새벽에 갓 들어온 싱싱한 고등어입니다. 맛보시면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만호는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고등어의 눈과 아가미를 보여주며 신선도를 확인시켜드리고 손질까지 깨끗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와, 정말 시끌벅적하네. 축제라더니 사람이 엄청 많아. 세린이 친구들과 함께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세련된 차림새였어요. 세린아,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시장이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응, 도윤 오빠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셔. 세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분위기네. 근데 냄새가 좀. 친구들 중 한 명이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어. 세리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호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세린 일행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있었어요. 그들이 점점 자신의 좌판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어머, 저기 있는 분이 도윤 씨 아버지야? 친구 중 한 명이 만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저분이야.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만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고등어를 손질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린과 친구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린아, 내 시아버지 되실 분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친구 중 한 명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힘든 일을.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세리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좀 그렇지? 도윤 오빠는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세리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린의 친구 중 한 명이 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세린아,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 요즘 시대에 시아버지가 저런 일을. 쉬, 목소리 좀 낮춰. 세린이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특히 영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또 시작이네. 영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세린 일행은 만호의 좌판 앞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냄새가 심하네. 손도 저렇게 거칠어 보이고. 세린이 고생이 많겠어.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시장의 소음 사이로 고스란히 들렸어요. 만호는 손님에게 고등어를 포장해주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이미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가씨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옆 좌판의 김씨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만호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다시 만호의 좌판 앞을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을까? 그 말은 분명히 만호와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것이었어요.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세리나, 다시 생각해봐.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데. 그러게. 너무 격이 다르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만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주변 상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어요. 축제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그 순간 세린과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거지 같은 고등어 장수와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 세린의 친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은 도윤이 나타난 걸 보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도윤 오빠. 세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상황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세리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리나, 아버지 이런 모습이 창피하지 않아? 세린의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말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상인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린을 바라봤어요. 세린아,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윤 오빠, 솔직히 말하면. 세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냄새 정말 못 견디겠어. 제발 다른 일 하시라고 말씀드려. 그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축제의 소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일어나 세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세린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도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세린아,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 오빠, 나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우리 결혼하면 나도 그 가족이 되는 거잖아. 세린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피하다고? 아버지의 정직한 노동이 창피하다는 거야? 도윤 오빠, 현실을 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일을. 세린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 일이라니. 도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해 나를 키워주셨어.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해주신 거야. 하지만 세린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우리가 결혼하면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하는데. 세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때마다 시아버지 직업 설명하려면 얼마나 곤란하겠어?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린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미 좋지 않은 평판을 얻고 있었어요. 만호 형 며느리 될 사람 정말 건방지더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만호 형 며느리가 돼?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걸 느낀 세린은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도윤과 만날 때마다 시장 얘기만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도윤 오빠, 정말 아버님한테 다른 일 하시라고 말 못해? 세린아, 그만해. 아버지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 도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세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다고. 도윤 오빠도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 얘기할 때 어색하지 않아? 세린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움찔했던 적이 있었어요. 세린은 도윤의 그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해하고 있잖아. 솔직해져. 그런 게 아니야. 도윤은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오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내 친구들은 대부분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아버지를 두고 있어. 그런데 나만 시아버지가. 세린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말 저녁 세린은 친구들과 함께 시장 근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세린은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어. 시아버지가 거지 같은 고등어 장수라니.
세린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더욱 커졌어요. 술집 안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세린아, 너무 그러지 마. 친구 중 한 명이 말렸지만 세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정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데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라는 거야? 술 기운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냄새도 정말 심하고 손도 거칠어서 악수하기도 싫어. 세린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도윤 오빠도 솔직히 창피해하는 것 같던데.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 말할 때 어색해해. 그때 술집 한쪽에서 시장 상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세린은 몰랐어요. 영수와 몇몇 상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 한잔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들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렸어요. 저 아가씨 또 만호 형 욕하고 있네.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참을 수가 없겠다. 다른 상인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를 15년 넘게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세린의 말이 모독으로 들렸거든요. 거지 같은 고등어 장수라니. 세린의 말이 술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세린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영수를 알아봤어요. 아, 시장에서 본 만호 형을 거지 같다고 했다면서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술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게. 세린은 당황했지만 술 기운 때문에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실이잖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는 물론이고 다른 상인들까지 벌떡 일어났어요. 아가씨,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만호 형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상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세린의 친구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세린을 말렸어요. 세린아, 그만하자. 왜 내가 사과해야 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세린은 술 기운에 더욱 건방져졌어요.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그 말에 술집 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영수는 즉시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도윤아, 세린 씨가 지금 술집에서 내 아버지 욕하고 있어. 빨리 와서 데려가. 도윤은 급히 술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세린아. 도윤이 술집에 도착했을 때 세린은 이미 상인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왜 내가 사과해야 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세린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세린을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세린아, 집에 가자. 하지만 세린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 창피한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도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세린아. 도윤이 세린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솔직히 창피해. 세린의 대답에 술집 안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윤아,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라. 만호 형이 불쌍하다. 저런 며느리 받으면 큰일 난다. 상인들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상인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린아, 우리 끝내자.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뭐? 세린은 예상치 못한 도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결혼 취소하자. 나는 아버지를 창피해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 도윤의 말은 단호했어요. 술집 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자존심도 상해 있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세리는 소리를 지르며 술집을 나가버렸어요. 상인들은 도윤을 위로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아픔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린과의 일로 마음이 복잡했던 도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만호도 아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무거운 하루였거든요. 아버지,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도윤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평소 같으면 식사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아버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세린과의 이별 후 아버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찻잔을 가져오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낡은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파일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도윤은 가장 위에 있는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시장 협동조합 회장 최만호라는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단순한 고등어 상인이 아니라 조합장이었다는 뜻인가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부동산 등기부도 있었어요. 시장 내 여러 상가의 소유주가 만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서와 회의록들도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모든 문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문서들이었는데 만호가 얼마나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상인의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정부 지원금 신청서,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시장 현대화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만호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화장실 개선, 주차장 확보,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시장 상인들의 생활 지원 방안도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운용 내역, 자녀,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현황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시장 사람들을 아끼고 챙겨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도윤이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만호는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윤이 서류 뭉치를 보여주자 만호의 표정이 잠시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 그걸 봤구나. 만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궁금했다면 미리 말했으면 될 텐데.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것인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 이 시장 전체를 일군 조합장이었어.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조합장이라니요? 그동안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평범한 고등어 장수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시장 전체를 이끄는 리더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 전
이 시장이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 상인들이 나를 조합장으로 추대했지. 만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고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나서신 거예요? 상인들이 나를 믿고 맡겨줬어. 그때부터 시장 살리기에 온 힘을 다했지. 상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내고 시설 개선도 하고 만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평범한 고등어 상인으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시장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해왔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만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 조합장 자리를 두고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거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어떤 다툼이요? 일부 상인들이 조합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지. 나는 그런 게 정말 싫었어. 시장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거든. 만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직을 사임하고 일부러 평범하게 지내온 거야. 권력보다는 이렇게 직접 손님들과 만나며 장사하는 게 더 좋더라. 진짜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진심도 느낄 수 있거든. 도윤은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도 시장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르지. 영수 씨 같은 오래된 상인들만 알고 있어. 새로운 상인들은 그냥 평범한 고등어 장수로만 생각해. 그럼 세린이가 아버지를 무시했을 때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속으로는 서운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진실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만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도 시장 일에 관여하세요? 직접적으로는 안 해. 하지만 상인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가끔 조언해주지. 그들도 내가 누군지 아니까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가곤 해. 그때서야 도윤은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시장 상인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왜 아버지가 시장 일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왜 세린의 말에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 오빠, 나야.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세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정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심했어. 세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도 정말 죄송하고 오빠한테도 미안해. 도윤은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만호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린아, 이제 와서 그런 말.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다시 결혼 생각해보자. 세린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나 정말 바뀔 수 있어. 아버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세린의 행동이 더욱 용서할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세린아, 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상인이 아니야. 이 시장 전체를 일구신 분이라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몰랐잖아. 오빠, 제발. 몰랐다고? 그럼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어야만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도윤의 반문에 세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 세리나, 우리는 정말 끝이야.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 도윤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다, 도윤아. 사람은 권력이나 지위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니야. 진심과 인품으로 존중받는 거지. 며칠이 지난 후 세리는 다시 한번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도윤과의 전화 통화 이후 계속 고민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어딘가로 모여들고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세리는 궁금해하며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시장 중앙 광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인들뿐만 아니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시장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무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뭔가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세린이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모르세요? 오늘 우리 시장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표창하는 날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세리는 그제야 무대 위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의 만호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만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세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 진짜 모르세요? 저분이 바로 우리 시장을 일으킨 최만호 회장님이에요. 아주머니의 대답에 세린은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때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시장을 위해 15년간 헌신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바로 어시장 협동조합 회장님입니다. 도윤의 선언과 함께 시장 상인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만호 회장님, 우리의 은인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와 함성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세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회장님이시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만호가 시장 전체의 회장이었다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만호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장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장을 갖고 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만호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시장의 정신이거든요. 세리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만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을 나누는 곳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곳입니다. 상인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영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만호 회장님이 계셔서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입을 모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네 가게 화재 났을 때도 회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의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정말 은인이에요. 상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세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만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이 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요. 그리고는 시선을 세린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만호는 차갑게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내 며느리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만호의 말은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세린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세린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가 만호 회장님을 무시했다던데 정말 몰상식하네. 세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도윤 오빠. 세린이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는 도윤의 모습에 세린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어요. 하지만 세린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시장 전체를 이끄는 리더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후회해도 늦었어. 영수가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 놓쳤네. 다른 상인들도 세린을 보며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세린은 용기를 내어 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만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세린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해서 죄송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린 씨,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됩니다. 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린 씨와 우리 도윤이의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만호의 말에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은 더욱 그렇죠. 만호는 세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린은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윤과의 사랑도 만호라는 훌륭한 시아버지도 그리고 따뜻한 시장 가족들도 모두 놓쳐버린 거예요. 모든 게 자신의 편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일로 세린 씨가 많이 충격받았을 거야. 자업자득이에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잖니.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만호의 따뜻한 말에도 도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세린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세린은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만호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세리는 결국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도윤과의 결혼도 만호의 용서도 모두 물 건너간 일이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며 세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자신의 교만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린의 원룸 안은 이사 상자로 가득 찼어요.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그 사진을 보며 세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지. 혼자서 중얼거리며 사진을 상자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한편 만호는 여전히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이 협동조합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손님들은 더욱 정중하게 대했고 상인들은 예전보다 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만호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영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여전히 그냥 만호 형이라고 불러요 라고 말했어요. 권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만호의 성품이었죠. 형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시네요. 영수는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만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더욱 예의 바르게 굴었어요. 회장님, 고등어 좀 주세요. 아이고,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여전히 고등어 파는 아저씨예요. 만호의 겸손한 모습에 손님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세린과의 일 이후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장사는 어떠세요? 응, 좋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네. 도윤은 아버지 옆에 앉아 고등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접고 내려온 후 아버지의 일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고등어의 아가미를 확인하고 비늘을 깨끗이 정리하는 아버지의 세심한 손길을 지켜보며 도윤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이 일을 배워볼까 해요. 만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그럴 생각이냐? 네,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만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손님 응대도 만만치 않아.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의 말에 만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함께 해볼까?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 도윤은 기뻐하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변 상인들도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하니 보기 좋네요. 도윤이 참 효자야.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린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겸손해 보였어요. 명품 핸드백 대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만호의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여러 번 멈춰 서기를 반복했어요. 아버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만호와 도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세린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만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맞아주었겠지만 이제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세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께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내일 이 동네를 떠날 예정이거든요. 세린의 말에는 깊은 아쉬움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세린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결국 떠나는구나. 자업자득이지. 떠난다고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세린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체념과 깊은 상실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묻지도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린은 가방에서 조그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실까요?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세린의 진심 어린 사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고 종이도 고급스러운 것을 골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이 시장 전체를 이끌어 오신 훌륭한 분이었는데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알고 나니 더욱 죄송해졌습니다. 도윤 오빠가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몰상식했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만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세린을 바라봤어요. 세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세린 씨, 이 편지 잘 읽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버님,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도윤도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세린아,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아버지께 한 말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 세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거지 같은 고등어 장수라고 했던 그 말들 기억나지?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세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는 알아주세요. 그리고 도윤 오빠 행복하세요. 세린의 마지막 말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세린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만호가 입을 열었어요. 세린 씨, 잠깐. 세린은 희망을 품고 돌아봤지만 만호의 다음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이에요. 만호의 말에 세린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린은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를 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도윤과 만호는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린이 완전히 사라진 후 만호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어봤어요. 아버지, 그래도 세린이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은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특히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일은 더욱 그렇지.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만호는 손수레를 끌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여전히 시장 사람들과 함께할 뿐이다. 하지만 아들도 세상도 조금은 더 배웠겠지.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도윤은 아버지 옆에서 고등어를 나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만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함께 열심히 해보자. 몇 달 후 도윤은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만호의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실력을 늘려갔어요. 고등어 손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손님 응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손님, 이 고등어 정말 싱싱해요.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도 도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윤이 정말 성실하네. 아버지 닮아서 마음씨도 좋고. 상인들의 칭찬에 도윤은 뿌듯했어요. 어느 날 도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세린이에 대해서 전혀 후회 안 하세요? 만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해.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아버지, 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진심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봐. 만호는 아들을 격려하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은 시장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전통시장을 취재하러 온 방송국 기자였는데 만호와 도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이해하고 만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정말 멋진 부자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영웅이죠.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만호와 도윤은 감동했어요. 그녀는 도윤과 만호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시장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평범한 고등어 상인처럼 보였던 만호. 하지만 그의 진심과 인품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그를 무시했던 세리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지만 진심을 알아본 도윤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만호의 정겨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등어 싸게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아들의 목소리도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드려요. 부자의 정겨운 대화가 시장 전체에 따뜻함을 전해주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만호의 가르침은 이제 시장 전체의 정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모두 무료입니다.